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쇼TV 웨비나 사회를 맡은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입니다. 이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분석 수요가 늘어나면서 AI와 ML 기반의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공급은 기업의 수요에 맞춰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더한 이 시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세스의 김은정 수석님을 모시고 관련된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스코리아에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석님께서 거의 1시간가량 이 웨비나를 이끌어 주실 텐데요. 오늘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는지 간략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분석 플랫폼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분석 플랫폼으로서의 세스 바야의 오토ML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우선 그 수석님의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 질문방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인 수석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AI, ML 분석을 위한 시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010년대 초중반이 지나면서부터 빅데이터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TT나 텍스트, 로그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조금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도 많아졌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알고리즘을 업무에 적용해서 좀 더 이제 정확한 분석을 하고 다양한 영역에 이제 업무를 지능화하자, 이런 이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뭐 그런 분석 관련 전문 조직도 많이 생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특정 업무에만 분석이나 예측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역, 더 많은 부서에서 분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분석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 분석 인력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살펴보면 좀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이제 항상 데이터 산업 현황에 대한 것들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에 따르면은 데이터 산업 규모는 이제 항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한 15% 정도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는 데이터 관련된 인력들은 12% 정도 계속해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데이터 과학자,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그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36% 정도가 부족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과연 누구인가?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과거의 분석가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가가 기존의 이제 비즈니스 업무와 그런 단순한 통계 수학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분석을 했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제 비즈니스 업무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통계 알고리즘, 수학 알고리즘, 이런 이제 그 학문적인 알고리즘에 더해서 지금은 인프라적인 IT적인 그런 난리지,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 이런 것까지 다 섭렵하게 돼서 이런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이런 다양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과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항목별로 조금 이렇게 나란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라고 그런 명령 하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냥 약간 비즈니스 분석가나 비즈니스 전문가적인 특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과학이나 데이터 과학이나 통계학,
그리고 수학 이런 관련된 학위를 굉장히 관련 분야의 학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특징적인 그런 공식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해당이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기업 내에서 전문 분석 조직의 일원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그냥 현업 부서, 비즈니스 부서에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 관련 업무를 보시는 그런 분들이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그런 분석에 대한 그런 난리지가 많다 보고, 그리고 정석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시다 보니까 코드 기반의 분석 모델을 수행하시는 게 굉장히 능숙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코드 기반의 분석을 더 선호를 하시죠. 근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이제 그런 정교화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코드 기반의 분석을 하는 데는 조금 장벽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된 ML 도구나 GI 환경 기반에서 분석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정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얼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그들의 메인 잡으로서가 그런 분석이라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분석이나 통계 관련된 그런 업무가 아니지만 그것 외에 그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것 외에 예측 분석을 수행하거나 그에 따른 다른 분석들을 수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은 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필요로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석 니즈가 증가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니즈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분석가는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죠. 실제로는 저희도 이제 외부로 나갔을 때 분석가 어디 없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찾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 정도로 이제 분석가에 대한 니즈가 많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각 비즈니스 부서에서도 이제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분석이 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할 만큼 그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분석이냐? 그렇지 않은 분석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루틴화되고 정교화되지 않은 분석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을 담당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너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CDS,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 더 많은 영역을 담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기업에서 분석적인 측면으로 기여를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 에코시스템입니다.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뿐만 아니라 사람, 데이터,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사일로하게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스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분석 도구를 잘 사용하게 하는 사용법과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모델링을 설계를 하고 그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방법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겠고, 또 이제 분석을 하고 분석을 수행하고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로 나오는 결과값이나 그 지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CDS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하는 것입니다. CDS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띄워서 즉각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위주의 프로젝트가 주로 수행이 됐다면 이제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협업해서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CDS는 거기에서 이제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그런 모델링 작업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더 복잡한 작업에 집중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그 시민 데이터 과학자와 전문 데이터 과학자 간의 협업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사일로하게 일하는 건 좋지 않다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CDS가 모델 운영에 적용을 하기 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 모델을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훌륭한 모델링 템플릿을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전수해서 분석의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분석 중심의 기업 문화가 조금 더 정착이 돼야겠습니다. CDS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과 그리고 이제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간의 협업 채널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분석 중심의 기업 문화의 일환이 되겠지만, 이것 위에도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뭐 사내 분석 경진 대회 같은 것들 통해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분석 조직이 그런 비즈니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분석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은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제 전문적인 분석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코드 기반의 분석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노코드, 로코드 기반의 그런 GUI 환경에서 이제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들에 좀 더 집중되는 그런 AutoML 기반의 분석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순하게 모델링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어널리틱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이 이제 단순하게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배포돼서 운영되는 그 모델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의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엔드투엔드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화된 셀프러닝 프로세스가 구축이 된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셀프러닝 프로세스에 대한 니즈를 기업들과 얘기를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분석가나 이제 IT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최신의 데이터를 반영하면서도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셀프러닝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된다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조금 더 이제 분석 업무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업의 중요성을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또 그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그들이 서로 공유해서 분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검증된 AI, ML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창출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이런 기능들이 지원이 되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요새 그 낮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더워졌는데 여전히 뭐 새벽이나 밤 늦게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기에, 특히 이제 목감기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수석님께서 지금 목감기에 좀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사실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이 방송 전에도 약을 이만큼 드셨어요. 해가지고 사탕도 드시고 했는데도 지금 약간 발표하시면서 목이 좀 잠기신 때도 있는데, 이후로 발표하실 때도 뭐 잠깐 물 드셔도 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거의 한 15분가량 이제 수석님께서 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개념부터 그리고 어떤 좀 특징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특히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고민들을 또 하실 텐데요. 세스에서는 바로 이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스 바이아 AutoML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세스 바이아 AutoML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스 바야의 그런 AI 플랫폼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세스 바야라는 게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에 액세스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DB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하드비나 클라우드에도 이제 많은 데이터를 적재하고 계시죠. 그런 스트리밍성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에 액세스를 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디플로이해서 운영단으로 적용하는 이런 이제 어널리틱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을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세스 언어뿐만이 아니라 오픈 소스 언어를 지원하는 그런 API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픈 소스와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고, 온프레미스 기반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기업이 원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장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 머신러닝 플랫폼에 대한 평가, 이제 가트너와 같은 그런 시장 리서치 기관에서 이런 발표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좌측은, 가로측은 이제 비전의 완성도, 세로측은 이제 성능의 그런 능력, 집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측 상단에 자리할수록 우수하다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스 바야의 제품은 그 리더 그룹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세스 바야는 이제 8년 연속 데이터 사이언스 ML 분야에서 리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스 바야의 오토ML의 특징을 좋게 5개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런 학습을 하는 자동화된 그런 학습 시스템 관련적인 측면이 이제 우선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렉서블한 UI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노코드, 로코드 기반의 GUI를 제공을 하고,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그런 그 프로그램 환경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분석 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공유 공간이 있어서 그런 뭐 같이 템플릿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이제 분석과 운영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운영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기능, 이런 것들이 세스의 바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제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분석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부터 그리고 디스커버리, 모델링을 만들고 디플로이하는 전 과정에 자동화된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찾아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화적인 탐색적인 측면에서 자동 설명 기능이라든가 시각화 추천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자동화된 모델링 기능 당연히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석 기능, 그리고 굉장히 쉬운 배포 기능을 통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클릭 한 번만으로 내가 원하는 데스티네이션에 이제 운영단으로 모델을 넘겨서 이제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셀프 러닝 프로세스까지 구축할 수 있는 완벽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좀 자동화된 기능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사용하기에 우수한 능력이 자동 비주얼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자 하는 항목이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들이 왜 이렇게 이탈하고 있지? 그 원인이 뭘까라고 알고 싶다면, 이제 그런 내가 알고자 하는 항목에 설명하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것들이 왜 이러이러한 그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원인에 대한 항목들을 이렇게 뽑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대단하게 분석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을 가지고도 이제 그런 원인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양한 자동화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처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튜닝,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에서도 좀 다른 것보다 좀 더 깊고 넓게 튜닝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의 조합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피처들을 생성을 해내고 튜닝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석을 굉장히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 있는데, 바로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만약에 이제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자동으로 파이프라인 생성하기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 이제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그 데이터를 스스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가장 걸맞는 분석 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이제 그려주게 되고 그것들을 추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셔도 이제 그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충분히 좋은 모델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리스판서블 AI라는 게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죠. 단순하게 이제 모델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내는 것에 넘어서서 이제는 책임감 있는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감독원 같은 데서도
그 기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모델을 만들고 나서 모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설명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기능을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 PD나 ICE나 라임, 샵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시각화 기반에서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또 그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모델의 편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도록 모델이 설계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바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좀 더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 프로세스 중에 셀프 러닝 프로세스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분석을 한번 만들고 나면 이제 그 분석의 성능은 점차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해서 그것들을 새로운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시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스스로 밟아서 이제 분석 결과를 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이제 배치 API를 제공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피처를 다양하게 생성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기반에서 모델을 선택하고 그것들 그 새로운 데이터에 기반한 베스트 모델을 다시 선택하게 하는 이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석을 조직 내 모든 사람들이 분석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UI를 다양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AutoML, GUI 기반의 AutoML 기능이 당연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프로그래밍 환경,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분석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다양한 공유 기능.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분석 그런 템플릿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분석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좋은 분석 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익스체인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유하기를 올려놓게 되면 여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냥 분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기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더 훌륭한 템플릿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분석을 좀 더 분석에 대한 향상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나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조직의 분석의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분석이 이제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분석 그 모델에 대한 관리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제 분석에 대한 모델을 많이 만들수록 사실 그런 것들은 관리 이슈가 제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만드는 데 치중을 했다면 이제 만드는 모델을 잘 관리하는 거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버전 관리나 소스 관리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 그런 운영단에 적용이 됐을 때 문제없이 수행될 수 있는지 스코어링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모니터링에서 모델의 성능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모니터링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석 평가 지표들을 일정한 간격별로 모니터링해서 내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거 기반해서 이제 만약 성능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리트레이닝 할 수 있는, 자동으로 다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일로하게 부서별로나 개인별로 모델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사의 모든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든 모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집중식 관리 체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든 그런 모델을 그 기업의 자산처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GUI 환경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 모니터링이라든가 사용자의 권한 관리, 액세스 관리, 그리고 이제 리소스 모니터링 이런 것도 이제 GUI 환경에서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스 바이아 AutoML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주요 기능이라든지 지원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질의응답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수석님께서 한 50분가량 발표를 해주시는 동안에 정말 많은 질문들을 지금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질문 좀 체크했었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근래 했던 웨비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동시에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문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 좀 좋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많은 분들 함께 이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전해드리면 이 세스의 파이썬, 자바, 루아 같은 이 외부 언어를 지원 또는 호환을 좀 해주는지 호환성이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세스에서 이제 그런 호환하게 하는 기능을 두 가지 형태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제 파이프라인 기반 하에서 오픈 소스 코드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픈 소스 코드 노드에서 그런 파이썬으로 수행된 언어를 같이 분석을 해서 그 보여드린 그런 결과 화면을 세스 모델과 파이썬 언어를 같이 비교해서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이런 기능 형태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스는 이제 오픈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PI 기반으로 그 파이썬의 언어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이제 지원 가능하다라는 네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실무적인 또 질문이 하나가 올라온 게 있는데, 이 모델 개발하는 것보다 이 디플로이, 배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망은 공정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개별 망별로 바이아 시스템을 구매를 해서 좀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라이센스 관련된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세스의 라이센스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별로 각각 그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로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구매하셔서 할 필요는 없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얘기할 때 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을 좀 먼저 정리해서 드리면은 이 시각화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 적용하는 과제가 최근에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수행하기 위한 특정 솔루션이 혹시 세스에 있는지 아니면은 BI 도구랑 좀 접목해서 사용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데모의 화면이 이런 시각화 기반에서 분석을 하는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이제 세스 ML에는 그런 시각화를 포함하고 있는 비주얼 어널리틱스라는 그런 툴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을 사용을 하시면은 AI 기반된 시각화 분석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ML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그런 시각화 툴로 가지고 와서 그 결과들을 시각화의 모습으로 리포트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비주얼 애널리틱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데모에서도 좀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카스 액션에 있어가지고 엔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장점이 좀 뭔지 궁금하다. 캐스 엔진은 이제 세스 바이아의 기본 엔진이 캐스 엔진입니다. 그래서 캐스 엔진은 메모리 기반, 인메모리 기반의 이제 데이터 프로세스를 하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그 대용량 기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대용량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세스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에서도 세스 캐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숨 돌려가시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너무 이렇게 확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앞단에 좀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이제 DS, 그다음에 CDS,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협업을 위한 이 공유 기능에 대한 좀 질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무엇을 공유하도록 지원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분석을 시작하실 때는 분석을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지도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템플릿이라는 기능인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협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기능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그런 분석 플로우를 이제 저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 만약에 좀 레어 이벤트 관련된 것들 분석을 할 때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만약에 공유하는 공간에 올려놓게 되면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그런 템플릿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그런 비슷한 상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것과 유사한 그런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충분히 이 공유하고 서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도 고민하시는 포인트일 것 같던데 질문이 좀 길긴 합니다.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AutoML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데이터 품질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맞는 말씀이죠. 네. 이 세스 바이어 플랫폼에서도 품질이 낮은 데이터 세트를 사용을 하면 이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게 아닌지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에 대한 세스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데이터의 품질이 낮은 데이터로 분석을 할 때는 분석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을 텐데요. 사실 이제 분석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좀 자동화 기능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퀄리티를 자동으로 탐색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포인트를 서제스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결칙이 너무 많거나 굉장히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가 많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인공지능이 내장된 그런 기능들이 요런 항목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라라는 레코멘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적용하기라는 걸 누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몇 분 남지 않아가지고 한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하는데요. 네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도 사실 머신러닝 포인트에서 조금 고민들 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질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AutoML은 많은 데이터와 많은 피처를 다룰 수 있다는 강점, 장점이 있지만 이는 데이터 양과 차원이 증가할수록 이 모델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리소스가 또 증가될 거다라는 좀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스의 이 바이어 플랫폼은 좀 어떤 식으로 대응 혹은 좀 조치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이제 분석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세스 바이아의 기본 엔진이 캐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캐스 엔진은 인메모리 기반의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엔진이 되는데 요거는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분석의 그런 양이나 분석가들의 그 접속하는 그런 빈도들을 조금 적게 계산해서 좀 적게 했더라도 이제 만약에 그 병렬로 계속 그 붙이게 되면 만약 병렬로 계속 그 서버를 붙이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 실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세스 바이아를 활용한 분석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활용도는 매우 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좀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풋 데이터부터 잘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제안해 주는 기능이나 이런 건 없는지 궁금하다라는 기능. 이게 이제 사실 네. 이제 약간 다르게 않죠. 표현을 해주긴 네. 하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퀄리티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프로파일링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얼마나 결집값이 있고 얼마나 외도나 첨도나 이런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그 분석가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된 분석 준비 기능, 그 데이터 퀄리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걸 레코멘드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레코멘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아이디가 뭐 중복으로 겹친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결집값이 많거나 아니면 좀 뭐 문제시되는 데이터가 들어있거나 뭐 개인정보로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들어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다 짚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개선하십시오라는 그런 레코멘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 기본으로 수정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네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뭐 오늘 그 발표를 또 좀 정리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복잡한 코딩 없이 세스 AutoML을 활용하는 경우 좀 중요하게 고려하고 좀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네.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이제 우려해 주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품질이 좋지 않은 걸 가지고 오토메일을 막 무작정 돌려버리면은 분석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사전에 데이터 퀄리티 저희가 주는 그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정제하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없는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오토ML 통해서 막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제 분석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무작정 기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석한 결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거의 1시간 가량을 네네. 우리 수석님께서 쭉 이제 발표도 해주시고 질의응답까지 완벽하게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저희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을 위한 세스 바이아 기반의 오토ML 플랫폼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세스로 질문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제 찾아뵈서 소개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스 웨비나 같은 경우는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스 바이아 오토ML 솔루션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올쇼TV가 마련한 세스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